스케일링만 했는데 교정 효과까지요. 안녕하세요, 투스맨 정원장입니다. 지금 오늘 얘기할 주제는 스케일링입니다. 오늘은 제 지인 환자를 소개할 건데요. 치과는 누구라도 가기가 겁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치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병원이 다 그렇고요. 제 경우에도 40살이 넘어서부터 건강검진을 시작했는데, 건강검진 가기 전에 처음 건강검진 했을 때 굉장히 걱정되는 게 많았어요. 지금 보는 것처럼 뚱뚱하고 운동 제때 안 하고 나이도 많고, 그래서 건강검진 할 때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처음 검사했을 때 결과 나오는 날 되게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치과도 주기적으로 꾸준히 갔던 사람들은 6개월 1년 뒤에 크게 나빠질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별 걱정 안 할 수 있는데, 10년 만에 아니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약에 간다고 치면 굉장히 걱정되는 게 많겠죠. 그리고 치과 방문하게 되면 걱정하는 게 이제 첫 번째가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까, 많이 아플까, 그리고 치료가 얼마나 오래 걸릴까. 대부분 직장생활 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겁이 나서 치과에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에 오셔야 되는데, 이때 문턱이 가장 낮은 게 스케일링입니다. 스케일링은 그냥 동네 병원 아무 곳이나 가도 그냥 치석 제거하고 이제 깨끗하게 하러 왔다고 하면은 크게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스케일링은 마취를 하지 않고 하니까 그 말은 통증도 별로 없다는 뜻이고, 그래서 가장 문턱이 낮은 치료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겁이 나면 일단 스케일링 하나만이라도 받기 위해 내원하시는 걸 권유합니다. 그런데 이 스케일링도 정말 10년 아니면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받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치과에 올 때 당연히 겁이 납니다. 종종 그런 분들이 오시긴 해요. 스케일링을 하는데 태어나 스케일링 한 번도 안 해봤대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 치료하는 의사나 아니면 이제 스케일링을 한 위생사분이 되게 좋아한다는 유튜브도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치석이 많은 환자들이 오면 그거를 깨는, 그러니까 치석을 떼내고 제거할 때 그 쾌감이 있어 되게 좋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실제로 꼭 그렇진 않아요. 이건 뭐랑 비슷하냐면, 만약에 제가 여자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누군가한테 고백을 받았습니다. 근데 고백하시는 분이 자기는 한 번도 여자친구 사귀어본 적이 없는데 내 고백을 받아달라고,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했어요.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일지 아시겠죠? 보통 말하는 고백 공격, 프로포즈 공격, 이제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분이 보통 그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무도 안 사귀어본 상태에서 고백을 했다고 하면 보통 외모나 성격이나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성들이 좋아하기 힘든 상황이겠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정말 드물게 굉장히 다른 면에서 훌륭한데 한 번도 이성을 사귄 적이 없다고 했을 때, 그렇다 해도 좀 고민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성 관계에서 하는, 예를 들면 남자가 손 잡으려고 했는데 나 손 잡아도 돼?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깨잖아요. 이런 식으로 연애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개념 없는 행동들, 그걸 많이 할게 뻔하니까 이제 만약에 그런 고백을 받으면 그 받는 분의 표정이, 생각이 복잡해야 될 건 뻔히 보이죠. 근데 스케일링을 한 번도 안 받아본 분이 스케일링을 받으러 왔다고 하면 치료하는 의사나 위생 선생님도 약간 비슷한 생각이 들 거예요. 일단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미리 설명하고 진행해야 될지 그런 걸 많이 고민할 겁니다. 치석이 되게 많은 분들 스케일링 처음 하게 되면 치석이 떨어져 나간 건데, 내 몸에 항상 붙어 있었던 치석이 없어지면서 잇몸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혹시 이거 치아가 깨진 것 아닌가라는 질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긴 하지만 치석을 떼내고 나면 덮여있던 치석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뿌리 쪽이 노출되고, 그러면 좀 일시적으로 시리기 쉽거든요. 아까와 마찬가지 치석이 아니라 치아가 일부 깨져나가서 시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 몸에 뭔가 위해를 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실제로 많이,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이 환자분은 제 지인인데 그때에서 걱정이 굉장히 많았고, 왜냐면 치과에 간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본인 말로는 스케일링을 받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그래도 걱정하고 있는 것보다는 아무리 상태가 안 좋아도 그 안 좋은 상태를 깨닫는 게,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게 길게 봤을 때는 더 좋은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일단 내원하시라고 했습니다. 환자분 사진을 이제 볼게요. 입안을 보기 전에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근데 처음 사진을 봤을 때 약간 좀 의아했어요. 왜냐면 아래 앞쪽을 봤을 때 그 하얗게 생긴 게 일반적인 치아 모양이랑 달라가지고 보철물이 들어가면 엑스레이 좀 하얗게 보이는 게 있는데, 그런 걸 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입안을 보고서 대단히 당황했죠. 엑스레이 상에서 하얗게 보이면 굉장히 단단한, 그리고 이제 커다란 물질인데 이게 치석인 걸 알고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리고 치아도 많이 벌어져 있고, 원래 아래 앞니 안쪽은 치석이 많이 쌓인 데긴 해요. 치석이 되게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치아 전체를 완전히 다 덮고 치아보다 더 큰 상황이었고, 아래 앞니도 많이 벌어져 있고 약간 이제 보라색에 가까운 푸른빛을 띠고 있는 잇몸색. 잇몸 색깔이 정상적인 잇몸 색깔이 아닙니다. 그리고 잇몸이 다 이렇게 부어 있어요. 좋은 잇몸은 부어 있는 느낌이 아니라 치아에 단단하게 들러붙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꽉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단단하게 들러붙어 있어야지 좋은 잇몸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부어 있고 약간 바깥으로 터질 듯이 나오려고 그러고 그러면 잇몸이 부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정도면 분명히 양치할 때 피도 많이 날 거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래 앞니뿐만 아니라 아래 어금니, 왼쪽, 오른쪽, 위
위 앞니, 뭐 특히 이제 양치질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안쪽은 잘 안 닦고 바깥만 닦기 때문에 안쪽은 지금처럼 훨씬 많이 부어 있고 뭐 여기저기 다 부어 있습니다. 신기한 건 엑스레이에서 봤을 때 뼈 상태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았어요. CT에서 이렇게 렌더링된 이미지, 치아하고 뼈 사진을 이렇게 다 볼 수 있는데 그 사진에서 봤을 때 치아가 다 벌어져 있고 혀 안쪽으로 치석이 무슨 날개에 달린 것처럼 길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오해하는 것들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치료하기가 많이 겁나긴 하는데 다행히 제 지인이기 때문에 제가 치료를 하기로 했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치료할 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병풍 있는 것처럼 치석이 치아 사이를 다 연결의 경우에는 이 자체가 치아의 움직임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떼내고 나면 실제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두면 안 됩니다. 치석 자체가 잇몸을 붓게 만들고 뼈를 녹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떼내서 잇몸이 회복되고 치조골 뼈가 회복돼서 덜 흔들리게 만들어야지, 저거를 그냥 그대로 두면 마치 되게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일시적으로는 그 상태가 안 시리고 안 아프지만 그대로 두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치석이 드러난 입뿌리를 덮고 있어서 이 치아 뿌리 부분은 다른 부분하고 달리 범랑질이라고 하는 통증이나 시린 걸 못 느끼는 조직이 아니라 시림이나 통증을 그대로 느끼는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잇몸이 잠겨있지 못하고 바깥으로 드러나면 시립니다. 이제 스케일링을 해서 치석을 다 떼내고 그런데 잇몸이 차오르고 아물면 시린 증상이 자연히 줄어들 수 있겠지만 시린게 너무 심하면 경우에 따라 신경치료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도 그래서 치료하기가 겁나는 케이스고 어쨌든 제가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케일링은 치의생사분들이 하지만 예외적으로 치의생사 선생님들도 스케일링 하기가 조금 겁나는 관계로 제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치석을 파괴했습니다. 치석의 영어로 캘큘러스예요. 공대를 나왔으면 정말 어려운 과목이어도 미적분하게 생각나는데, 캘큘러스란 말 자체는 바위란 뜻이고 치석도 캘큘러스라고 부르는 게 치아에 바위, 돌처럼 단단하게 붙어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캘큘러스라고 합니다. 그 바위를 지금 깨고 있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 바위가 이제 보이죠? 치아 크기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이제 치석 파괴. 치석을 다 떼내고 나면 지금처럼 잇몸으로 덮여있지 못한 뿌리 부분이 드러납니다. 지금 치석에 눌려서 잇몸이 내려가 있어요. 이게 치석을 떼내고 세균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차오르는 걸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위에도 마찬가지. 떼내고 나면 지금처럼 피가 좀 많이 납니다. 이게 잇몸에 직접적으로 상처를 줘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염증 상태이기 때문에, 염증이 있으면 염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혈류량이 풍부해지거든요. 그래서 양치할 때 피가 난다는 얘기는 그 부분 염증이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양치에서 피가 나면 너무 세게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양치를 살살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양치를 더 세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더 잘 해야 됩니다. 첫날 스케일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합니다. 다음번에 스케일링 다음 단계는 마취를 하고서 잇몸 치료, 보통 저희가 치근 할텍스 혹은 치주소파수라고 하는 치료인데 치주소파수를 시행하기로 합니다. 마취라는 이유는 잇몸 안쪽에 있는 치석이랑 염증들까지 제거하는데, 이거는 잇몸 안까지 날카로운 기가 들어가게 되면 아프거든요. 지금 사진을 보면 스케일링만 해도 꽤 많이 좋아졌어요. 잇몸 붓기나 그런 게 좀 많이 가라앉아 있고, 마취를 하고서 잇몸 하방에 있는 염증 조직이랑 치석을 다 제거하는 치주소파수를 시행합니다. 스케일링 하고서 일주일 전후 정도인데 뿌리를 덮었던 치석이 눌렸던 잇몸이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검 리바운드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생각보다 회복력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두가 다 이렇지는 않아요. 저희가 보통 생체형이라고 말을 하는, 영어로 이제 바이오 타입이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잇몸 살과 잇몸 뼈가 두께가 좀 두꺼운 분이 있고 얇은 분이 있는데, 이 얇은 분들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렇게 다시 차오르기보다는 내려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 환자분은 상대적으로 생체형이 두꺼운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복이 굉장히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상악, 위턱, 잇몸 치료하고서 여기까지 했으니까 6개월 뒤에 보자고 합니다. 나라에서 커버해주는 게 6개월마다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를 의료보험으로 커버를 해줍니다. 6개월 뒤. 잇몸이 다시 조금 부어있긴 해요. 완전히 건강한 상태는 아닌데 처음 왔을 때보다 굉장히 깔끔해졌고, 아마 치료하고 나서 좀 많이 좋아졌다가 다시 양치가 안 돼가지고 조금 부어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놀라운 건 여기서 아래 앞니입니다. 아래 앞니 사이가 되게 벌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가지런하게 돌아왔어요. 분명히 가운데 앞니 두 개가 이게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 보면 다 붙었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치료하고 6개월 뒤면 더 좋아질까 싶어서 다시 한번 또 잇몸 치료 다 마치고 나서 모습입니다. 지금에서는 이제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다시 이제 처음에 이제 초진 때 엑스레이 사진 보면은 아래 앞니, 가운데 앞니 두 개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개월 뒤에 엑스레이 상으로도 벌어진 앞니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6개월 뒤에 사진을 보면 이번에는 엑스레이상에서 치아 사이사이에 있는 뼈, 치간골이 조금 차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CT 사진으로 단면을 보면 치석 호랑지가 달려있는 치아가 바깥으로 누워있는 걸 볼 수 있는데, 6개월 뒤에 보면은 누워있던 치아가 섰습니다. 치석 떼낸 직후에는 그대로 누워있죠. 근데 6개월 뒤에 뻗어져 있던 치아가 각도가 조금 서서 보다 더 이상적인 각도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6개월 뒤. 이때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거 다시 3D 렌더링된 사진으로 이렇게 보면은 치석이 치아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치석을 떼낸 상태에서는 치석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이 공간이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사실 이 상태에서 이 환자분이 스케일링을 하고 잇몸 치료하고 나니까 치과 치료에 대해서 조금 자신이 붙었는지 혹시 교정할 수 없냐고, 아니면 이거 틈새를 메꿔 서 오려고 그러는데 잇몸 상태가 그렇게까지 건강하진 않은 것 같고, 나이가 제 나이 또래 40대이기 때문에 교정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 그렇다고 치아를 깎아서 치료하는 것도 그닥 내키진 않아서, 치석이 워낙 많아서 치아가 벌어진 것 같으니까 일단은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저희가 치석이 너무 많으면, 스케일링 안 하면 부작용이 뭐가 있냐고 물어볼 때 쌓이는 치석 때문에 치아가 이렇게 벌어질 수 있다,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치석을 잘 떼내고 스케일링 잘 받고 잇몸 치료 잘하면 치아가 좀 더 이상적인 각도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보신 것처럼 6개월 뒤에 치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다시 또 6개월 뒤 3D 렌더링 이미지 보면 비슷하지만 좀 더 깔끔해 보입니다. 치아 뿌리 쪽 주변에 이렇게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던 것들이 이제 없어졌어요. 자, 사진을 다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치석이 이렇게 많았다가 치석을 떼낸 직후 잇몸이 좀 많이 내려가 있었죠. 근데 내려가 있던 잇몸이 꽤 빠른 시간에는 올라왔고요. 6개월이 지나니까 치아가 이렇게 가지런하게 붙었습니다.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주고 3D 렌더링된 CT 이미지에 연속된 사진입니다. 치아가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GIF 연속 사진을 보면 지금처럼 드라마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라는 말을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망했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망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근데 가끔 드물게 이렇게 생각보다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이걸 보고서 희망을 갖고 스케일링만 해도 치아가 가지런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그런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좀 곤란하지만, 드물지만 잘 치료되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 치아 건강에 대해서 걱정이 심해가지고 병원에 갈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현실을 부정하면 얻을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일단 그 상태를 받아들이고, 내가 치과에 간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내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치과에 가는 편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비용이나 시간이나 치료 기간 모든 걸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지금 당장 가까운 곳에, 가까운 치과에 스케일링부터 받으러 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스케일링만 했는데 교정 효과까지 얻은, 굉장히 좀 드물지만 드라마틱한 스케일링 잇몸 치료의 효과 사례 소개를 마칩니다. 저는 투스민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